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팔꿈치 관절 진료를 맡고 있는 방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해운대 백병원에서 수많은 어깨, 팔꿈치 질환 환자들을 진료를 봐왔고요. 이곳 좋은강안병원에 옮겨와서도 환자분들에게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진료, 수술, 그리고 교육까지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A2G라는 제목으로 어깨 흔한 질환의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까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보통 고령화되고 스포츠 활동이 증가되고 또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빈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이 생활하면서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일정한 자세로 하는 직업이 증가하면서 어깨 통증에 대한 유병률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학회 자료를 좀 몇 개 인용을 했는데요. 2017년에서부터 21년까지 어깨 환자 증가수를 보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증가 추이도 2016년하고 2020년까지 보면 22%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깨가 가장 안 좋았을 때 하는 마지막 수술인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도 19년에 비해서 2023년까지 1.4배가 증가했습니다. 보통은 정형외과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인공관절 치환술 무릎에서는 이제 1.1배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질환의 최근 동향을 보면 관절 질환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 석회화 힘줄염, 이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5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적절한 조기 진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치료가 지연되고 잘못된 치료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형외과, 특히 어깨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2020년에 대한견주관절의학회에서 이 3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개 병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술 전에 지출한 비용이 방문한 의료기관 수가 많고 통증 지속 기간이 늘어나고 또 어깨 통증 정도가 최초에 심할수록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수술 전에 방문했던 의료기관 보면 1회 이상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87%나 됐고 또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도 45%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깨 질환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건강질병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보면 대부분 인터넷에 있고 지인이라든지 대중매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이 정보를 올바르게 선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건주관절의학회에서는 어깨에 대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매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는 그 일환으로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홍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 그 중에 동결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힘줄염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때문이 아니고 척추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 또는 암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하고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50대의 어깨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확하게는 진단명도 아니고 의학적 텀도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도 아니고 우리는 이걸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의학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학회에서 좀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워낙 50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유착성 관절낭염이다라고 얘기는 드립니다만 말 중에 저도 50견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착성 관절낭염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어깨뼈는 뼈하고 뼈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가장 안쪽 구조물이 관절막입니다. 이 정상 관절막이 2mm 정도로 상당히 얇은 조직인데요. 이 동결 어깨가 오게 되면 이 조직이 비우가 됩니다.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관절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염증 반응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 용적이 쪼그라들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병을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면 통증하고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밤에 통증이 옵니다.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픈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힘들어지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 아픈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빗기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다친 적도 없는데 조금만 팔 움직여도 아프게 됩니다. 이게 동결 어깨의 증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상이 어깨에 다른 병이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병하고 감별이 힘든 게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동결 어깨의 증상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최대 관절 운동 범위로 움직이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심한 통증, 일상생활, 특히 화장실 활동에 제한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50견 말씀드렸다시피 50대에만 오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0대에도 올 수 있고 80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50대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결견에 대한 치료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연령은 주로 50대 후반하고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었을 때 그 빈도가 5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양쪽 어깨에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결 어깨에 부는 습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한 자세로 특히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 재밌는 거 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한 자세로 안 좋은 자세, 특히 누워서 보다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는 그러다 보면 1시간씩 넘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한동안 기간 동안 계속 있었을 경우 또 갑자기 안 하던 동작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 무리하게 들었을 때 또 역시 운동도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무리해서 어깨에 대해 활동을 했을 때 이런 동결견이 생길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결견의 치료에 대해서 보기 전에 임상 단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통기, 동결기, 해동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동통기는 기본적으로 통증에 준해서 통증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통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동결기로 가게 됩니다. 동결기로 가면 통증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어깨가 강직이 막 시작이 됩니다. 어깨가 굳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게 되면 해동기로 가게 되고 그때는 통증이 많이 감소됩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하지만 운동 범위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임상 경과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깨 전문의들이 이 임상 경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당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치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동결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연구가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통증적인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운동제한이 남게 되고 또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결견의 증상이 꼭 유착성 관절낭염 때문뿐만 아니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 같은
다른 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증상 발현부터 진단까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동결 어깨는 치료가 필요한가?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3개월 이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증을 내려주는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환자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통증이 내려왔을 때 내가 나았다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사 치료를 했을 때 그 주사 기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때 내시경적으로 관절면 유리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외래에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이 내려왔을 때 어깨 스트레칭 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든 물리치료 운동법인데요. 전방거상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는 게 첫 번째 재활 운동이 되겠고요. 대부분 좀 누워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딱딱한 바닥에. 왜냐하면 어깨가 강직이 많이 있었을 때 견갑골이 대신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워서 견갑골을 바닥에 충분히 고정시켜 놓고 관절 상완골에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사이로 하루에 4번 정도 저는 하라고 환자분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외회전 운동인데요. 특별히 집에 기구가 없다 그러면 이런 문고리를 잡고 몸을 밖으로 돌리게 되면 몸이 외회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팔을 외회전시키는 운동을 또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최대 각도까지 가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반복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하루에 4번 정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방 내회전 운동, 수건이나 막대기를 잡고 아픈 팔이 밑으로 가게 해서 쭉 끌어올려 주는 거죠. 이렇게 역시 최대 운동까지 가서, 운동 범위까지 가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10회에서 20회 반복, 하루에 총 4번 하시면은 동결 어깨 환자를 위한 좋은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결근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래에서는 자가재활 및 이제 물리치료, 저희는 주사를 해드릴 수가 있고 약물은 당연히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마취하에 수동조작술을 통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시경으로 관절막 유리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사는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학회 입장은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이어야 됩니다. 에비던스가 있고 치료의 재현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실제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그 치료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 근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학적 근거가 가장 높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이 발현된 활액막을 제거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통증과 염증이 감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뼈 주사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이거 맞아도 돼요? 자주 맞아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적절하게 좋은 위치에 그리고 충분한 인터벌을 두고 맞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저는 1년에 3번, 많으면 4번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때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합니다. 힘줄 안에 맞거나 어떤 구조물 안에 이 약이 들어가면 그 힘줄이나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깨에다 치료할 때는 초음파로 유도하에 정확한 그 해부학적 구조물에 주사를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막 유리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염증이 있는 관절막들, 그리고 활액막들을 이렇게 태우는 기계로, 전기 소작기로 이렇게 관절막을 얇게 피는 이런 술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술식은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술을 이것만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동결견은 외래에서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means mostly or the majority and needs more context.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동결견의 치료 전략은 일단 철내원실, 아까 당뇨 환자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통증기, 동결기, 해동기에 맞춰서 스테로이드 주사, 관절운동 범위 회복하는 운동을 교육시키고, 혼자서 운동을 못 하신다 그러면 도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실패하게 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전환하게 되겠죠. 자, 이제 충돌 증후군하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어깨 회복적 구조물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깨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이 견갑골, 이 뼈 세 개의 뼈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상완골하고 이 견갑골에 관절와라고 하는 지역에 서로 관절을 맞닿고 있는데,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 회전근개 힘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견갑하근, 극상근, 뒤쪽으로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의 힘줄로 쌓여 있고요. 이 힘줄이 작동을 하면서 팔이 돌아가고 올라가고 제자리에서 회전만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전근개 안에, 지금 엑스레이 보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힘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줄 안에 석회가 생기는 병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게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대부분의 증상은 밤의 통증입니다. 야간통이 상당히 심하게 되고, 또 2차적으로 여기로 인한 염증이 퍼지면서 2차적으로 동결견이 오기도 합니다. 간혹 수술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힘줄은 아까 동결견과 마찬가지로 50대 후반하고 또 여성에서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에서는 양측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에서는 또 증상이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꼭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힘줄 4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극상근에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저는 보통 5mm 이상일 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5mm 이하의 그 석회는 꼭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석회는 굳이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석회 병변이 이렇게 분필가루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안 없어지거든요, 보존적 치료에. 이런 경우에 간혹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치약 짜듯이 쭉 나오는 경우는 외래에서 아주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석회가 있었을 때, 석회가 힘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석회가 이 석회가 있는 지역이 힘줄이 약해지게 됩니다. 염증 반응 때문에 부어 있기도 하고 충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기본적으로 성상이 바뀌면서 좀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혹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빈도는 1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일단 통증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할 거고요. 역시 주사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염증 반응이 심하다 판단이 들면 그 석회의 윗면에다가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적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이쪽에 혈관이 막 자라 들어가게 해서 이 석회를 녹이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겠죠. 그럼 석회 힘줄은 언제 수술하나요? 역시 대부분은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재발성 증상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약해 보면 석회화 힘줄염은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의 극심한 야간 통증이 생기고 주로 여성분이 생기고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도 많고, 하지만 13%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석회가 있다, 좀 크다 그러면 꼭 어깨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한번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해부학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깨 견봉뼈가 있고 상완골, 간절화 이 세 개의 뼈가 어깨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회전근개가 있고, 이 회전근개가 이 어깨 천장뼈 견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꾸 충돌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어깨 관절 모습은 들어가면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인대들이 이렇게 해져 있고 그 밑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이렇게 또 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 견봉이라는 뼈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평평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약간 커브드진 망곡형이 있고요. 또 갈고리형이 있습니다. 보통은 망곡형이 제일 많은 형태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렇게 훅 모양의 갈고리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힘줄을 어깨를 쓰면서 자꾸 갉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한 7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 모양의 견봉 모양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줄 파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분들, 훅 모양으로 갈고리 모양 자라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뼈를 좀 다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견봉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뼈를 갈아주는 수술을 하고 결과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대부분 동반돼서 오기 때문에 그 파열 수술을 하면서 하게 되지, 이 뼈가 자랐기 때문에 수술하자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역시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힘줄이 자꾸 이 위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에 자꾸 갈리면서 생기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냥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뭐 수영 많이 하시는 분들, 어깨 레벨로 자꾸 손을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분들, 이렇게 팔을 자꾸 뻗어서 그림 그리고 이런 직업들이 위험인자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로 힘줄이 약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힘줄에 가는 이런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불충분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보면 역시 통증, 이 통증은 아까 오십견이나 석회화 건염에서처럼 밤에 잘 때 아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주 파열이 증가했을 때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내가 힘줄 파열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힘줄 파열이 되면 팔을 못 드느냐?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 팔을 쓰니까 제가 신체 검진했을 때 힘줄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환자분 MRI 찍어서 검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아프기도 한데 어깨 쓰는데요? 이게 찢어진 게 맞나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어느 순간 뭐 외상에 의해서나 이렇게 한 번에 딱 끊어진 분들은 일시적으로 팔을 못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힘줄 파열로 인해서 염증이라든지 부종이 사라지면 통증이 좀 순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팔을 좀 들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전에 파열이 천천히 진행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팔을 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픈 증상이랑 이 파열 정도가 꼭 비례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증상하고 힘줄 파열 정도는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힘줄의 부분 파열일 때 일시적으로 더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전층 파열로 넘어갈 때 통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프다가 갑자기 통증이 줄어들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게 내가 나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또 학회에서 조사했던 건데 한 1cm 이상의 전층 파열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몇 개 병원을 통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절대 수술을 뭐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런 환자를 매년 MRI를 찍어가면서 추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가 나왔는데 1년에 4mm씩 파열이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아까 4개의 힘줄이 있다 그랬는데 보통 아시아 사람들, 동양인들을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보통 4.5c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1년에 4mm씩만 파열이 커진다 그러면 10년이면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했던 파열이 점점점 증가해서 중파열, 대파열, 그 다음 광범위 파열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안 가고 부분 파열일 때는 어떤 치료가 있느냐? 조금만 찢어진 것도 무조건 수술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환자를 만났을 때 수술 그 파열 사이즈를 가지고 물론 따지긴 합니다만 환자분들의 나이, 직업적 요인을 다 따집니다.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두께가 있었을 때 그 두께의 절반 이하로 찢어졌다 그러면 충분히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젊은 분이고 어깨를 많이 쓰면서 생활하시는 분이다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약물 및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흔히들 시중에 프롤로, 스테로이드 치료, PDRN, ESWT 체외 충격파라는 얘기죠. 이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치료에 덧붙여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치료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흔히 하는 프롤로 치료 잠깐 보시면요. 이거 설탕물, 포도당 용액이죠. 설탕물을 인대 힘줄 같은데 이렇게 국소적으로 주사를 하면 경미한 국소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통증 면에서는 안 좋지만 조직 치유 면에서는 염증이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쪽에 혈관이 몰려 들어간다는 거고요. 혈관이 신생이 되면 그 혈류가 많이 잘라 들어가면서 성장인자들이 거기 생기게 되고 그 성장인자를 통해서 섬유모세포, 이제 힘줄로 재생되는 그런 세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재생을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가 상당히 아픈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있고, 근데 많은 논문에서는 그냥 생리식염수 준 거랑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재현성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좋은 치료인데 치료의 재현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콜라겐 치료 많이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이렇게 이 콜라겐을 주사를 해서 힘줄을 재생시켜 보겠다고 하는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논문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부에서 파열 부위가 50kg 미만 그리고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 한번 적용을 했더니 구조적 회복, 그러니까 힘줄이 조금 붙어간다는 얘기죠. 구조적 회복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한 4건 됐고 또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2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간 치료 경향이 조금 명확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콜라겐을 통한 논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고려가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콜라겐 주사를 하는 적응증은 힘줄이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 주사를 만약에 위에만 찢어진 경우에 주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약이 흘러내릴 겁니다. 저는 그 약이 좀 머물 수 있는 이런 그 건매 파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힘줄 윗면에서 봤을 때 아랫면에서 봤을 때 멀쩡한데 안에가 꼭 우리가 만두 속이 비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두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줄 파열에는 초음파 가이드로 주사를 해서 그쪽에 콜라겐을 채워 놓으면 조금 뭔가로 힘줄로 좀 재생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저도 콜라겐 치료를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줄어들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에 본인도 재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면 손상된 힘줄, 외적인 힘줄을 강화 운동을 하면서 망가진 힘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몇 가지 운동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세라밴드라고 하는 좀 고무줄을 좀 구하셔야 됩니다. 뭐 의료기 상사라든지 뭐 체육사 가면 다 파는데요. 문고리에 걸고 바깥쪽을 먼저 당깁니다. 당기는 거를 한 다음에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이런 걸 역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고 또 반대로 돌아서 내외전하는 거죠. 안쪽으로 끌고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15번 정도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상태에서 외전이라 그러는데 이 외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쭉 끌고 와서 뒤로 당기는 것도 도움 많이 되고 또 반대로 앞으로 미는 것도 다 회전근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인데요. 회전근개 전층 파열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가 수술했던 건데 그런 보름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나 이런 전층 파열로 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엑스레이 보면 이 견봉이라는 뼈가 이 상안골이랑 상당히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겁니다. MRI 보면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될 회전근개가 찢어져 가지고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간 그런 형태고요.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작은 파열, 중간 파열, 큰 파열, 광범위 파열 나누는데 이 정도면 힘줄 2개가 터졌기 때문에 큰 파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걸 수술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파열이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층으로 있어야 될 힘줄이 이렇게 2층으로 분리돼서 있는 경우들이 많고 꼭 그 층을 다 꺼내 가지고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착된 부분은 박리를 하고요. 지저분한 염증 주지 다 제거하고 원래 자리에 잘 끌어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이 달려있는 봉합 나사를 이용해서 적절한 곳에 다시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다 통과시켜서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일을 해서 매듭을 짓는 거죠. 매듭을 짓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파열이고 퇴행 파열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힘줄이 뼈에 붙어야 되는 지역에 다 안 붙은 경우거든요. 다 끌려오지 못한 거죠. 그럴 때는 요새는 이렇게 동정건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보강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건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내고 동정건을 준비하게 사이징을 체크하고 이런 힘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다시 삽입을 해서 꼬매놓은 힘줄 위에 한 겹을 동정건을 더 덮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새 힘줄의 재파열률을 상당히 낮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은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의 MRI고요. 우리가 꼬매냈던 원래 자기 힘줄이 있고 그 위에 덮여 있는 힘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9개월 때 전 MRI 한 번 더 찍는데요. 완전히 지금 회복된 모습입니다. 자, 또 나이가 젊은데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힘줄 중에 뒤쪽이 이렇게 찢어졌던 분들은 요새는 하부 승모근 힘줄 이전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식도 보면은 회전근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4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중에 뒤쪽에 있는 극하건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꼬맬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건 이전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 보시면 술전 MRI인데 뒤쪽에 극하건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제자리에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퇴행 변화를 보이는 그런 환자였고요. 옆에서 찍은 시상면에서 본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열이 꽤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동전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게 지금 찢어진 힘줄을 보여주는 거고요. 원래는 이 회전근개가 여기 뼈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안에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가 뻥 뚫려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힘줄을 이용해서 그쪽을 보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했을 때 아까 여기 뻥 비어 있던 부분이 이 동전건에 의해서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상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식했던 그 힘줄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수술도 아주 조금 어려운 수술이긴 한데 힘줄 상태가 안 좋은 분한테 이렇게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적절하게 치료 못했을 때는 그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육을 뼈에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힘줄 파열이 오래되면 거기에 달려있는 근육들이 점점 마릅니다. 말라가면서 그 마른 부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 하얀 부분이 다 지방이거든요. 빨간 게 근육이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보통 50% 이상 이렇게 대체가 되면 저희들이 그 힘줄은 제대로 꼬맬 수가 없습니다. 꼬맨다 한들 100% 다 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기 전까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내시경적으로 어쨌든 꼬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파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뼈를 잡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서 아예 힘줄이 없는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어깨 상완골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견봉이라는 뼈랑 아예 붙어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회전근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힘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하얗게 다 변해 있고 힘줄이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깨 상완골이 좀 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지방 변성은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근육을 보는 MRI 사진인데 원래는 여기에 이 회색이 근육이거든요. MRI에서 쭉 다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 뒤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하얀 걸로 바뀌어 있고 이거는 기능적으로 이 근육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어깨 여기 삼각건이라고 하는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올리게 하는 그런 술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마지막 슬라이드가 돼가고 있는데요. 힘줄 파열이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MRI 보면은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가서 지방 변성이 이렇게 하얀 게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근육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절반 이상 이렇게 지방 변성이 생긴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상완골두의 동그란 부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편에 여기 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역형, 거꾸로 뒤집었다 그래서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게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이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완전히 관절화가 힘줄 파열이 너무 오래돼서 환자가 계속 갈려가지고 안쪽으로 쭉 얘가 파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형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MRI 보면은 여기 보면 아예 힘줄이 없고 원래는 이 관절화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완전히 파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 떼어낸 상한 골두를 이용해서 골편을 이용해서 외측하형 역형 경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측으로 좀 빼야지 결과가 더 좋거든요. 이런 수술도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깨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저기 병원 많이 돌아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치료를 막 여러 군데 다니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홈페이지 가면 어깨 전문의 찾기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각 지역별로 계신 어깨 전문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이렇게 부산에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가 끝났고요. 제가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고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겨울아이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잠도 못 이루고 눈물 정도로 아팠어요. 어깨 무릎이 자주 아파 병원도 다니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는 건 처음입니다. 아침에 병원에 바로 갔는데 안 좋다고 하면서 수술까지 생각하라고 하면서 팔목걸이 주사 약 받아서 왔습니다. 통증은 아직 있고요. 진짜 수술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보면 원래 평소에 아팠던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건 맞고 그럴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보면은 석회화 건염이 좀 의심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깨 가동 범위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어깨가 강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직의 원인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1차성 50견, 동결견인지 아니면은 석회로나 염증 때문에 생긴 건지 또 충돌 증후군 때문에 생긴 건지 뭐 아니면 더 심하면은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생긴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이제 병원에 가셨다 해서 무조건 MRI가 좋은 검사긴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뭐 힘줄 파열이 막 의심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초음파 검사를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잉 박명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파스를 붙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또한 파스 외에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파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지속되면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파스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파스도 엄연히 진통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상생활 지장이 있고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내가 이 병원 갔을 때 A 병원 갔을 때 B 병원 갔을 때 C 병원 갔을 때 다 진단이 달라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를 좀 제대로 전공하는 선생님이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감별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환자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오면 밤에 아파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강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직의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맞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적절한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놔서 환자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좀 하고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은 주사 효과가 보통 석 달 이상 갑니다. 그동안에 어깨 재활을 통해서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 해서 원래 생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는 환자분들한테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50견이 생긴 이유는요. 생긴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 또 나왔는데요.
아직 우리가 생기는 이유는 아직도 연구 중이고, 하지만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 갑상선 질환, 또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경우에도 조금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당뇨가 있다고 전부 다 50견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빈도가 좀 높다는 거죠. 자, 또 길게 쓰신 분이 용 J35라고 적으신 분인데요. 선생님 어깨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프긴 했는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팔을 위로 들기도 힘들고 자꾸 욱신거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요. 병원에서는 염증이 오래돼서 고질병처럼 굳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속 아프면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주사 맞고 물리치료만으로는 안 나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환자분 지금 말씀하신 용 J35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런 걸 따져서 이제 환자분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이 어깨 치료가 좀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놓는 위치도 다르고 주사 약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 다니셨는데 효과가 좀 없다 그러면 한번 다른 선생님의 진료도 한번 받으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무거운 물건들 자주 많이 듭니다. 혹시 통증에 안 좋을까요? 푸딩 W1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무거운 물건 자주 드는 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일부러 근력 키우려고 헬스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깨 자세를 조금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강의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어깨가 앞쪽으로 몰려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기 라인하고 어깨 라인이 같아야 됩니다.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무직도 많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자세에서 뭔가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이 어깨에 힘줄이 있어야 될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 어깨에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으셔야 한다면 좀 좋은 자세, 견갑골을 확실히 펴고 이런 좋은 자세를 갖춘 다음에 힘든 일도 하고 운동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S 파이 4YY 분이 보내주셨는데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콜라겐 주사 2회 맞았고 치료 중입니다. 콜라겐 주사보다 더 좋은 주사가 있는지요? 콜라겐 주사로 힘줄이 조금이라도 붓기도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논문 몇 개를 이렇게 논문 정리된 걸 보여드렸는데 콜라겐 주사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힘줄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콜라겐 주사를 맞아서 힘줄이 붙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2번 맞았는데 내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다른 치료도 한번 공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진짜 부분 파열이 맞는지 또 부분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50분까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